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채권에 대해서 복습을 하던 부분에 이어서 한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7.5 채권 시장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7.1에서 채권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요 예제를 통해서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요거 예제를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것을 또 강조를 했었냐면, 이거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든 금융 상품은 그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올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합해 놓은 거가 그 금융 상품의 지금 가격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 금융 상품의 지금 가격 가치는 그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올 미래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합해 놓은 거, 그러면 그게 그 금융 상품의 가격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1에서 원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백면이 100이고 쿠폰을 10을 준다. 그리고 만기가 3년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이 채권으로 인해서 올 미래 현금 흐름은 쿠폰 10과 마지막 3년차의 원금인 100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을 지금 얼마에 사고 팔고 해야 되냐? 그러면 요거를 다 현재 가치로 땡겨.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구하면 그게 이 채권의 가격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이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쿠폰, 두 번째 쿠폰, 세 번째 쿠폰과 원금을 각각 1.1, 1.1의 2승, 1.1의 3승으로 할인을 해보면 이때는 채권 가격이 딱 10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파 밸류 채권 혹은 페이스 밸류 채권이라고 부른다. 한국어로는 액면가 채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가격은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요거를 줄여서 그냥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이거를 뭐라고 일반화를 했었냐면, 채권 가격 P는 시그마 CF 캐시플로우 T에 1 플러스 R의 T를 1부터 T까지 할인한 거, 그러면 요 P가 채권의 가격이다라고 그냥 조금 멋있게 일반화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거였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8%인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이 경제 상황에서 시장 이자율이 8%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10% 쿠폰을 준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채권 가격 어떻게 계산한다? 현금 흐름은 똑같죠. 10, 110 넣고 밑에다가 시장 이자율 넣어서 할인하면 10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미엄 채권이라고 말을 하고, 한국어로는 할증 채권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2%인 상황이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12%인데 쿠폰을 10%밖에 안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채권 가격이 100보다, 그러니까 액면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디스카운트 채권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장 이자율이 12%야. 쿠폰이 10%인 채권인데
내가 채권 가격을 계산기 때려가지고 다 계산을 했어. 했더니 100보다 큰 숫자가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계산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나는 이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검산이 가능한 거죠. 바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쿠폰보다 작으냐 크냐 요거를 이제 쿠폰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해서 이게 프리미엄 채권인지 디스카운트 채권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 잔스라는 회사의 채권도 액면가가 $1000, 만기가 10년, 그리고 쿠폰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8%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를 현금 흐름을 8%로 할인을 다 해보면 요 0시점에서 채권의 가격은 딱 100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칠판에 써서 본 것처럼 이거를 직접 한 덩어리 한 덩어리씩 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채권 가격을 계산을 해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에 오는 원금 $1000를 10칸으로 할인을 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운 것 중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쿠폰 80이 10번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을 이용해서 쿠폰 10개 덩어리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했더니 1000이더라. 요렇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한 것처럼 원금 부분 따로 계산하고 할인하고 쿠폰 부분은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할인하고 해서 할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이 채권 만기가 3년, 4년, 아니면 5년, 그 정도다 그러면 그런 덩어리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손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손으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채권 쿠폰과 시장 이자율이 8%로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딱 채권 가격이 액면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채권이 만기가 10년인데 0시점에 대해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고 채권이 딱 1년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지났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또 시장 이자율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 채권 가격 어떻게 계산하지? 걱정할 게 없다. 그냥 그때 시장 이자율 갖다가 마찬가지로 원금 부분하고 이렇게 쿠폰 부분에 대한 연금의 현재 가치 합을 하면 또 채권의 가격이 바로 그 시점에서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의 가격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제 9개 덩어리니까 마찬가지로 손으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손으로 다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쿠폰은 아직 8%,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에 못 미치는 쿠폰을 주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이 채권은 할인 채권으로 거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보다 쿠폰 이자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보면 액면가인 1000보다 높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액면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 상황을 할증 채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별거 없구나, 그냥 채권에서 오는 미래 현금 흐름 다 현재가치 시장이자율로 할인해서 그냥 다 합하면 되는구나, 그게 채권의 지금 가격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공식을 일반화한 게 요거예요.
여기 라지 F 있는 부분이 페이스 밸류에 해가지고 원금을 T만큼 할인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쿠폰을 연금의 현재가치 공식을 통해서 할인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채권의 가치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공식을 소개를 안 하면 교과서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요 공식을 뭐 애우셔도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공식 채권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다. 그냥 그 채권 현금 흐름 덩어리 다 할인하면 된다. 그냥 그게 채권의 가격이다 라고 더 쉽게 기억을 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채권의 이자율하고 채권의 가격이 서로 반대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요 공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할인을 빡세게 하게 되는 거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할인을 느슨하게 하는 거니까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하고 채권의 가격은 이게 역의 관계있구나라는 것을 채권의 가격 구하는 걸 이해하셨으면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제 7.1을 통해서도 채권의 가격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채권의 가격 계산되는 거는 그냥 채권에서 오는 현금 흐름을 지금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다 할인해서 합하면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의 가격은 그때그때 변하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위험을 이자율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채권 가격이 갑자기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너무 길어. 그러면 이런 이자율 위험에 또 노출이 커지는 거고,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중간에 오는 쿠폰이 너무 조금씩 와. 그러면 이게 또 채권의 가격이 출렁출렁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위험에 이게 현금 할인해오는 이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현금 흐름이 선이 길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오는 쿠폰이 좀 이렇게 많이씩 오면 좀 무거우니까 덜 흔들리는데, 중간에 오는 쿠폰이 조금씩밖에 안 와. 그러면 막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리는 거지. 시장 이자율이 변할 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만기인 채권은 지금 가격 변화가 1700에서 500까지 떨어지는데,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은 가격 떨어지는 폭이 겨우 1047에서 916까지밖에 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는 거에도 만기가 긴 채권이 이렇게 가격 변화가 훨씬 크더라라는 것을 요 그래프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만기가 긴 채권인 경우에 이자율 변화에 민감한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오는 쿠폰이 너무 조금씩 오면 또 이 경우에도 이자율 위험에 민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요거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자. 그러면 근데 내가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자. 여기서 금융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조금 위험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자. 그러면 만기가 1년인 채권하고 10년인 채권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만기가 너무 길면 위험할 수 있겠지. 중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회수하는 1년짜리 채권을 택하겠죠. 그리고 중간에 오는 쿠폰이 10%짜리 채권이 있고 50%인 채권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게 좀 안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50%인 쿠폰을 더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만 빈칸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6단원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시행착오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장 이자율이 지금 얼마지? 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이미 나와 있는데, 채권의 가격과 관련된 정보가 또 다 있는데 그 중에 뭐만 없어? 시장 이자율만 빈칸이야.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 여기서는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시작을 뭐로 했냐면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가 아닐까? 라고 그냥 10%로 계산을 할인을 해본 거지. 그랬더니 912.89가 나왔어. 그런데 채권 가격 지금 얼마라고? 955라고. 그러면 이거 할인 너무 빡세게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가 아니구나 라고 두 번째 시행해서 9%로 할인해볼까? 라고 쭉쭉쭉쭉 계산해보고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보고 이제 그 다음 계산을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해보고 틀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시장 이자율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 시장 이자율이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착오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혹시 국제 FRM이나 CFA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재무계산기를 시험 공부하시면서 접하실 텐데, 만약에 재무계산기를 이용하면 이런 시행착오 없이 그냥 한 방에 계산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채권의 가격과 관련한 사항들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뒤로 넘어가서 7.6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 부분 초반에 이렇게 살펴본 것은 실질과 명목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하시면 익숙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목 GDP, 실질 GDP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든 명목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을 하는 거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실질 어쩌고 저쩌고면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 피자의 사례를 가지고 명목이랑 실질이랑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과 실질과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 피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셔 효과는 요거지만 이거를 조금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면 요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명목은 실질 플러스 인플레이션율과 대략 같다라고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를 통해서도 실질이 10% 그리고 명목이 15.5%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5% 그러면 5%에 10%를 더하면 15%인데 15.5랑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목은 실질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목이랑 실질이랑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에 쓴 현금 흐름이 다 명목이야. 그러면 밑에 내가 할인할 때 써야 되는 할인율도 다 명목 할인율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 있는 지금 현금 흐름이 다 실질로 이미 다 전환이 되어 있어. 그러면 밑에 쓰는 할인율, 이자율도 다 실질을 갖다가 써야 된다. 그래서 명목에는 명목을 쓰고 실질에는 실질을 갖다가 써야 된다. 명목에다가 실질 쓰고 반대로 실질에다가 명목 갖다 쓰면 이거는 잘못 할인을 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은 명목으로 실질은 실질로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7 부분에서 나온 것이 처음 나온 것이 채권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단기 채권보다는 중기, 장기로 갈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그래서 단기인 채권보다는 중기, 장기로 갈수록 채권의 수익률이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되겠고, 여기 지금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상승하는 그러한 표시를 해본 것이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초반에도 잠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었고, 금융위기 초반,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초반에도 이렇게 오히려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을 앞서는 상황. 그러니까 당장 지금 쓸 돈이 없어 죽겠는데 무슨 장기야. 당장 돈 빌리고 싶다. 그러니까 단기 시장이 다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 이런 상황은 조금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한 채권이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 단기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미 재무부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도 없고 매우 유동성이 강하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게 같은 미 재무부 채권이라도 단기보다는 중기보다는 또 장기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이제 이 미 재무부 채권 대비 만약에 다른 나라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면 조금 더 위험하겠고, 이제 아예 국채보다 회사채로 가면 조금 더 위험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커질수록 이제 그러한 채권들로 갈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관련이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막 나와 있는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잘 사지고 하는 채권이 바로 미 재무부 단기 채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어떤 저개발 국가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런 거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기도 힘들고
내가 갖고 있다가 팔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동성이 확 떨어지는 채권이 되는 거고, 그런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으로 갈수록 또 더 높은 수익률,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밖에 발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인들의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습을 해보았고, 채권과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7단원에서 첫 번째 7.1에서는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7.2에서는 채권과 관련한 특징들, 뭐 액면가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7.3에서는 채권의 등급 중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뭐였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7.4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의 채권들을 살펴보았고, 7.5에서는 채권 시장, 근데 그 중에서도 채권 가격 읽는 법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7.6과 7.7에서 뭐 명목률, 실질률, 그다음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 뭐 등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